네, 모던 파머 팀의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 온실 하우스. 제목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맞는 건가요? 하여간 최종적으로 해서 뭐 제목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스마트 온실 하우스에 아두이노를 반드시 써야 되는가, 뭐 그런 거가 좀 이상하죠. 예, 예, 좀 검토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구조도, 예산, 시나리오, 최종 결과물이 할 수 있는 일,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예상 결과물, 관련 기술 조사 및 분석, 일정표, 역할 분담. 종류는 9개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구조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난번 것을 파워포인트로 이제 좀 그린 것 같은데요. 스마트 온실에 모터, 냉각팬, LED 전원, 그 다음에 IoT 시스템, 뭐 모바일 기기,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하기 위한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거든요. 액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액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스마트 온실, 그 온실 안에 센서, 그 다음에 구동기, 뭐 IoT 시스템, 말이 좀 이상한데 아두이노겠죠. 저거 IoT 시스템이 아니고 아두이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이런 구조도보다는 이건 뭐 너무 많이 봐서 좀 이해가 됐고요. 액터 중심으로, 구성 요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작용이 스마트 온실에 뭐 전원을 켜고 전원을 끄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보시면 또 전원이 직렬 연결로 되어 있네. 직렬이면 그 AC가 아니고 DC, 배터리 쓰는 거잖아요. 그 배터리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건전지. 예, 아주 뭐 걱정이 됩니다. 네, 사업 예산입니다. 예, 잘 썼을 걸로 이해합니다. 네, 다음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작물을 파종한다. 이거 준비 작업이 빠진 거죠. 먼저 읽어볼게요. 시나리오. 사용자가 작물을 파종한다. 온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확인한다. 앱을 통하여 온습도 센서에서 받은 온도와 습도를 확인한다. 온도나 습도가 이상이 생기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팬을 작동시키는 등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LED를 사용하여 온도를 유지한다.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 수분 상태를 앱을 통하여 확인한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앱을 활용하여 물을 준다. IoT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마트 온실을 관리한다. 이거 기능 설명한 거잖아요. 그대로.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여간 여기 모던 파머 팀은 수정될 때까지 계속 내 지적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빨간불로 해놨죠. 아키텍처에 연동하여 절차를 번호를 입력하고 작성할 것. 요 시나리오가 나와야 시나리오에 기본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작물을 파종한다는 전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셋업이 돼야 되겠죠. 셋업. 그죠? 셋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상태가, 기본 상태가 있을 테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일반 사용자 작물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뭐 무슨 작물인지 작물도 지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파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하게 되면 뭐 아니면 온습도를 먼저 하고 작물을 파종한다든지 뭐 이게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2번에 온습도 확인하는 것, 3번에 그걸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알고리즘 조건에 관한 건데요. 온도나 습도가 이상이 생기면 이게 뭐 어떻게 이상이 생겼는지, 그죠? 범위가 됐던 아니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팬을 작동할 수 있다. 온 하면 팬이 켜지겠죠. 오프 하면 켜지고요, 꺼지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우리가 온도 습도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지, 뭐 그런 얘기가 4번에서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있어야 돼. 자, 5번 LED를 활용하여 온도를 유지한다.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온도를 올리고 싶으면 LED를 켜라. 이거 같아요. 그죠? 6번에 물을 줘라.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수분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수분에서 그 흙에다 꽂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꽂았을 때 앱에서 나오겠죠. 아까 온습도처럼. 자, 그러면 앱을 활용하여 물을 준다. 그럼 뭐 사용자가 온 하면 물을 주는 건가요? 너무 많이 주면 어떡해? 또 너무 적게 주면 어떡해요?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에 IoT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 온실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가 시나리오인지를 모르겠어요. 1번하고 8번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온습도를 확인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팬을 온, 오프 하는 것. 5번은 LED 온, 오프 하는 것. 6번은 센서, 저기 뭐죠? 수분 알아내기. 7번은 수분 물주기. 다 기능이잖아요. 다음에 얘기했던 기능 그 네 가지. 그거를 그대로 쓴 거야, 불과해서. 이게 과연 시나리오인지. 그래서 아키텍처에 연동해서 빨간색으로 써놨죠. 아키텍처 새로 그리세요. 추가로. 앞에 있는 구조도는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아키텍처에 연동하여 절타를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입력하고 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 최종 결과물이 할 수 있는 일, 물주기, 온습도, 팬 가동, 요 세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 LED가 빠졌잖아요. LED. 그죠? 습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LED 한 건가요? 빛이 있어야 작물이 자라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원격으로 제어. 이거는 그 뭐죠? 이게 스마트폰을 써서 온오프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이거는 어떤 자동화를 하는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들어가는지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5번 자동화 시스템 자세히 작성해서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자,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하철 안에서 채소를 키운다. 상도역에 메트로팜이라고 있나 봅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기 뭐 상도역 7호선인가요? 메트로팜 뭐 좋네요. 본인들도 혹시 그 서울에 뭐 이렇게 연구가 있거나 올 일이 있으면 와서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면 7호선 상도역 여기 저기 숭실대학교 있는 데 같은데요. 메트로 팜이 있다. 메트로는 지하철을 얘기하는 거죠. 메트로 안에 팜이 있다. 메트로 팜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팜에이트 요 회사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협력해서 만든 실내 수직 농장이다. 그때 예전에 수직형이라고 쓴 의미가 바로 이거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공장형으로 만든 것을 수직 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직 스마트팜. 자, 지하철 역선에 위치한 메트로팜에서는 신선한 채소들을 수경 재배할 수 있다. 여기 수경 재배잖아요. 수경 재배. 그 흙이 필요 없는 거죠. 물에다가 재배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로봇을 활용해 20시간 내내 생산과 재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는 사람 형상의 로봇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빛과 온도, 습도, 양액 조성, 양액이 그거죠. 물로 이제 수경 재배를 하니까 물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가스 농도,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농작물의 밥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땅에 있는 질소죠. 이건 뭐 거의 상식에 해당되는 건데 등 재배 환경 조건, 재배를 환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ICT 기술로 인공지능 제어가 아니고 인공으로 사람 손으로 제어하는 재배 시스템을 이렇게 로봇 형태라고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거죠.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사진도 좀 찍어 오고요. 뭐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견학도 하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을 좀 크게 그린 거죠. 예, 크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수경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흙이 일단 필요 없고요. 이게 공장식으로 보면 트레이가 있잖아요. 트레이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일곱 층 정도 되는데 현재는 3개층인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항시 재배가 되도록 그 씨앗 뿌리는 것부터 재배까지 시차를 두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난다. 일주일이면 그 씨앗 뿌리는 것부터 파종, 그걸 파종이라고 그러죠. 파종해서 수확까지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층별로 그 일곱 단계로 만들어서 파종을 하게 되면 매일 그 한 층씩 재배를 수확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잘 나와 있어서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좋네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도시형 그 농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과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집에서 아파트나 이런 거 하는 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어디더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원인가 거기에서 그 집에서 실내형으로 할 수 있는 거 팔고 있습니다. 네, 예상 결과물입니다. 예, 해서 뭐 일단 그림은 이해가 됐고요. 그 교원 거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교원 뭐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원을 한 거 한번 해서 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실내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좀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걔네들은 흙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흙을 쓴다는 것은 비료를 줘야 되거든. 비료를 주려고 하면 또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상추 같은 경우에는 수경 재배를 많이 합니다. 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물에다가 그 영양분을 별도로 공급을 해서 그 상추가 자랄 수 있도록 뭐 그런 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결과물에서는 도대체 그 작물을 어떤 작물을 하려고 하는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토양 감지 센서에 수분하려고 그 꽂는 거 있어요. 땅에다가 그 화분 수분하는 거 꽂으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아두이노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는 DC고요. 모터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집에서 쓴다 그러면은 이 건전지 값을 댈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집안에서 쓰는 그 AC 교류를 써야 되죠. 직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상용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그 왜 부족하냐면 조사 분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못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의성 있게 새로운 걸 한번 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당근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양파인가요?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그 뭐 어디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진 찍은 걸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뭐 더 봅시다. 예. 자, 여기 앱 쪽이죠. 앱 쪽에서 유저 아이디 뭐 카카오의 오븐을 이용해서 만들겠다. 뭐 지난번에 뭐였었죠? 그거 앱 이벤트인가요? 앱 이벤트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카카오 오븐을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여하간 뭐 그냥 안드로이드 하세요. 안드로이드 앱그 3학년 수업도 듣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뭐 일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 스마트폰 여기 하려고 하는 것은 한 이틀이면 할 거예요. 이틀. 온오프가 밖에 없잖아요. 알고리즘이 전혀 없는데 뭐 그죠? 알고리즘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것을 코드로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간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다른 거 쓰려고 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예. 자, 스마트 온실의 메인 화면, 온도, 습도, 팬, LED, 날씨 정보 설정. 위에 네 개는 이해가 됐고요. 이제 없었던 날씨 정보하고 설정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각각 누르면은 그 메뉴를 하나씩 타고 들어가나 봅니다. 자, 온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세로 고침을 누르면 그러니까 처음에 켜면 온도가 이제 뭐 전송이 되나 보죠. 그다음에 세로 고침을 누르면 현재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요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뭐냐면 온도를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아두이노로부터 그 시리얼 값을 순서대로 받을 때 요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켜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딱 켜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뭐 5초마다 데이터를 가져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폴링이라고 그러는데 폴링하면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그림이나 선으로 그릴 수는 있겠죠. 선 뭐 두 개를 그려놨는데 선 하나면 충분하겠죠, 그죠? 뭐 왜 두 개를 그렸는지는 아니면 뭐 이게 절대값이 있고 그거에 뭐 상대값인가 뭐 하여튼 뭐 의미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작물에 그 의미를 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온도 값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요걸 끄잖아요. 온도에 대한 걸 끄게 되면 그 관련된 데이터는 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얼로 통신으로 해서 뭐 뭐로 할 거나요? 이거 뭐 와이파이 쓴다 그러면 뭐 블루투스가 됐든 와이파이가 됐든 뭐 불러온 값을 보여주는 것 현재 켜 있는 상태에서 입력으로 아두이노에서 받은 입력 값을 출력으로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내가 다 해봐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예제는 그 습도에 관한 것을 아까 온도하고 동일한 거죠. 예, 뭐 그림도 똑같은데 설명도 똑같습니다. 네, 날씨 정보가 나왔네요. 아까 그 네 개 뭐 LED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다섯 번째 있었던 그 날씨 정보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기상청 정보가 나타남. 기상청 정보에서 날씨를 가져오려나 보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온실이잖아요. 온도. 근데 외부의 그 기상청 정보가 중요한가? 물론 뭐 중요할 수는 있겠죠. 바깥에가 영하 20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온실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뭐 그런 용도인가? 뭐 하여튼 뭐 근데 이 값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 기상청 정보가 오픈 API로 제공을 해요. 그 동네 날씨래 가지고 동네 구별로 날씨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픈 API로 하거든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바로 값을 링크를 해서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온도, 습도, 온습도를 다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외부 값, 그 다음에 우리 실내 그 스마트 그 비닐하우스에서의 값 이런 거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집 안에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 의미를 한번 좀 써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 관련 기술 조사 및 분석해서 아까 뭐 이거 센서 타입이 있죠. 이거 보면 그 센서의 레인지가 다 있어요. 온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그 스펙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프로그램 아두이노 파이썬 라즈베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할 건가요? 왜 또 라즈베리하고 아두이노는 그 쌍벽을 이루는 오픈 하드웨어인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파이썬 또 왜 쓰나요?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얘기를 또 써야 되는데 그 아키텍처 안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앱에서는 어떤 기술을 쓸 거냐. 그 다음에 뭐 아까 아두이노 쓴다 그랬는데 아두이노 안 쓰고 라즈베리 쓰면 안 되냐. 뭐 라즈베리 안에서는 뭐 뭘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관돼서 나와야 되겠죠. 자, 아두이노 아이디 이거 뭐 예. 뭐 설치해서 하면 되죠. 예. 파워는 어제부터 직렬을 쓰기로 했나 보죠. DC 그죠? 그래서 DC를 썼을 때 상추를 파종을 해서 LED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파워가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내 생각은 교류를 쓰고 릴레이를 쓰면은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뭐 여하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통신 방식은 와이파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에 와이파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예. 자, 작물로 상추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 선정해서 괜찮아요. 예. 그래서 뭐 아까 있었던 그 물에서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여하간 상추 재배 관리해서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24도 이상이 되면 생장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온도가 있겠죠. 생육 최저 온도는 5도씨 정도다. 전후다. 낮은 동네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5에서 24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온도를 맞추려고 하면 여름하고 겨울에는 상당히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게 조사 잘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다습도, 습도, 그러니까 온도는 나와 있는데 습도가 밑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다습할 경우에는 뭐 녹균병 같은 거 걸린다 그래. 그 다습이 도대체 수준이 어느 정도를 다습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농업백과사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뒤에 나오네요. 그죠? 예, 온도, 생육시기, 발화할 때 하고 어, 클 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러면 아까 저럼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따로따로 할 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에서 하겠다 그러면 온도에 그게 좀 조정이 힘든 거죠. 각각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습도하고 온도하고 빛 요 세 가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조사 좀 바랍니다. 네, 일정표입니다. 예, 뭐 큰일이죠 지금. 설계 6월 말까지 설계하는 걸로.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앱하고 그 그림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개발만 한 친구가 보고 개발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설계도 고치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설계도가 아닙니다. 역할 분담 예, 나눠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저기 모던 파머팀 하도 답답해서 네이버 쇼핑 있죠? 네이버 쇼핑 가서 뭐 친구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 팜이라고 쳤어요. 스마트 팜 엔터. 그랬더니 여기 뭐 쭉 나오잖아요. 보면 맨 위에 거 보시면 IoT 교육용 키트, 스마트팜, 토양 온도, 습도 측정 관리, 식물 성장 LED 등 아두이노. 그러니까 팬만 없는 거죠.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래서 31만 9천 원만 내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개발해야 되나?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두이노 식물 키우기 뭐 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긴 좀 싸네요. 36,000원. 이거 스마트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위쪽에 보라색 스마트팜 한번 더 눌러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원래 55만 원인데 좀 깎아줬나 봅니다. 31만 9천 원, 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뭐 스마트폰도 있네요. 뭐 온도, 뭐 내부 온도, 뭐 외부 온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오른쪽에 키트에서 네모박스 옆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예, 하여튼 뭐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건데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뭐 표준이랄지 뭐 이런 것들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거 있어요. 에트리에서 이 자료를 혹시 관심 있으면 보고 관련 문서나 아키텍처 이걸 좀 학습을 해서 보완하기 바랍니다.